예전에 못 듣는 사람들한테는 보청기밖에 없었어요. 남아있는 청력을 증폭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청력이 전혀 없거나 아주 심한 난청이 있는 분들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비인후과의 임기종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공아우는 말씀드리다시피 이 달팽이관이 두 바퀴 반 말려져 있는데 이 소리가 들리는 가까운 쪽에는 고음 그리고 중음 해서 저 끝쪽은 이제 저음을 듣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소리를 전기적인 신호로 못 바꿔주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전극을 삽입하는 거죠. 전극을 삽입해서 고음 있는 쪽은 고주파수, 그리고 중간에는 중간음, 그리고 저음 쪽은 또 저음으로 남아있는 신경을 전기 자극을 해줘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극을 달팽이관 안쪽으로 삽입하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 수술한 이후에 어음 처리기, 어음 자극기를 이제 귀에 붙여주면 그러면 이제 바깥쪽에 소리를 들어 달팽이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전극을 자극해줘서 소리를 새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신통방통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보청기는 남아있는 청력이 있는 거를 증폭해서 조금 더 잘 듣게 해주는 그런 기기가 되죠. 그래서 대개는 한 절반 이상 망가지신 분들에게는 이제 보청기를 꼭 하시라고 권하는데 대개 한 20% 정도의 청력 상승 효과가 있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인공아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듣지 못하는 사람들, 보청기로도 잘 안 된다 하는 고도 난청이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70% 이상 망가진, 즉 한 30% 이하로만 청력이 남아있는 분들 중에 보청기를 해봐도 별 효과가 없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공아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아우 이식이 불가능한 분들도 계세요. 아예 달팽이관 자체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뇌에서 나오는 청각신경 자체가 없다든지 하면은 인공아우 이식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세가 많은 분들 중에 오랜 동안 난청을 겪으셔서 달팽이관 자체가 매우 손상되어 있고 골화가 되어 있는 분들은 전극 삽입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수술이 어려울 수 있고요. 난청이 있는 원인 중에 뇌가 이상해서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환자분들 경우에는 달팽이관, 즉 귀에서 자극을 하더라도 뇌에서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또 인공아우가 불가능하겠습니다. 인공아우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쪽에 삽입된 전극 자체는 평생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바깥쪽에 붙이는 어음 처리기는 세월이 갈수록 자꾸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것은 이제 한 10년이나 20년마다 한 번씩 좀 바꿔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땀이나 정전기에 젖거나 고장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인공아우 이식한 다음에 제거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내부 장치를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제거를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술도 한 번 해서 그 부분을 건드려 놓으면 나중에 사실 또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재수술하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인공아우를 사용하신 다음에 일부 이제 쓰기 꺼려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제거하지 말고 갖고 계시다가 외부 장치가 업그레이드 되고 또 개선이 되고 좋아지면 또 다시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자꾸 인공아우를 활용할 생각을 하시라 그렇게 조언드립니다. 사실은 이 이식기가 있는 곳이 자석으로 굉장히 붙였다 뗐다 하기 때문에 좀 자극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또 MRI 같은 거가 촬영할 때는 좀 이게 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MRI 같은 거 찍을 때는 조금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에 이렇게 감전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계 자체가 망가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뇌수명염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인공아우가 뇌의 일부기 때문에 달팽이관 안쪽으로 그런 삽입하는 전극이 뇌수막염이나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예방주사 같은 거를 맞으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난청에는 좀 종류가 있죠. 가장 크게 나누는 거는 이제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전음성 난청이라는 거는 말하는 바와 같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귓구멍이 막혀 있다든지 귀지가 많이 있다든지 고막이 뚫려 있다든지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난청이
이제 바로 전음성 난청이 되겠고요. 전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거기에 합당하는 그런 이유를 제거해 주거나 만성중이염이나 급성중이염 등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처치나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전음성 난청을 개선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것은 뇌의, 즉 달팽이관의 신경이 망가진 거거든요. 신경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신경이 망가진 경우에는 이게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남아있는 청력을 이용해서 증폭시켜 줄 수 있는 보청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도 보청기도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인공아우라는 두 번째 이 방책도 이제 기다리고 있다. 첫 번째로는 본인의 생활을 돌아보세요. 소음이 어디서 나는 곳에 폭로되지 않는지, 즉 버스나 지하철이나 공사장이나 너무 큰 소리에 노출되고 있는지는 아닌지는 그런 살펴봐야 되고, 그럴 때는 꼭 귀마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이제 이어폰이나 헤드폰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어폰의 경우에는 버스나 지하철 같이 한 60dB 이상 되는 그런 소리 이상으로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소음성 난청의 위험이 높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소음에 할 수 없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좀 조용한 곳에서 귀를 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귀를 보호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항생제들 일부 약물의 경우에는 이제 난청의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의사 선생님들과 좀 상의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정기적으로 이제 청력 검사나 진찰을 받도록 하시고, 특히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소음이나 PC방이나 좀 자제가 안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돌발성 난청은 뚜렷한 원인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뜻해요. 우리 생각해보면은 구안화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얼굴이 돌아가는 그런 병이 있죠. 그것도 이제 안면신경의 마비로 오는 거거든요. 돌발성 난청의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한쪽 귀가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청각신경의 마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되게 한 3분의 1의 경우에는 정상 청력으로 돌아오시고 3분의 1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회복이 있고 별반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돌발성 난청, 즉 청력이 떨어졌다고 느끼시면 반드시 바로 청력 검사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입원을 하셔서 스테로이드, 항바이러스제를 비롯한 그런 초기에 강력한 치료를 받으셔야 돌발성 난청에서 이제 회복되는 그런 회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갑자기 청력이 없어지는 그런 일은 굉장히 드물고 중대한 일이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청력 검사를 하시고 강력한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꼭 드립니다. 가는 기 먹었다, 또 집중력이 저하가 됐다, 또는 요즘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귀가 먹먹하고 청력이 떨어지고 이명이 생기는 그런 메니에르와 관련된 그런 병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고혈압, 당뇨와 같이 단 거, 짠 거, 매운 거, 국물 이런 식습관 때문에 생기는 게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들에 대한 원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메니에르 병 때문에 오는 저음형 난청, 소음성 난청, 노화성 난청, 돌발성 난청, 여러 가지 난청들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쪽 귀가 안 들리거나 양쪽 귀가 안 들리거나 뭔가 안 들리는 징후가 있다, 또는 청력이 양쪽이 좀 차이가 나고 뭔가 귀가 먹먹하고 이상하다 할 때는 정확한 청력 검사를 받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꼭 조언드립니다.